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엔자임들이 나올 때 그 엔자임의 그 마이켈리스 컨스탄트가 얼마 정도 된다 하는 이러한 수치가 계속 따라 나올 텐데 그러한 수치를 볼 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특정 엔자임은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를 갖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생체 내에 보면 아이소 엔자임 혹은 아이소자임이라고 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들이 발현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 다르다든지 혹은 세포의 다른 세포 내 소기관에 발현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A라는 엔자임과 B라는 엔자임이 서로 다른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엔자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소자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데 세균 값에 어떤 것은 더 세균 값이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을 때 그 기질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자면 기질에 대한 결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전체 그 엔자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속도에 대한 50% 절반의 반응 속도를 낼 때 그때의 기질의 농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이 엔자임이 어느 정도의 기질 농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활성화가 돼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엔자임의 전체 엔자임이 있을 때 그 엔자임의 활성자리 액티브 사이트의 절반이 채워져 있을 때의 기질의 농도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 그래프와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질의 그 전체 엔자임에 있어서의 절반이 채워졌다는 건 그 엔자임이 지금 적절하게 지금 활성화돼서 기능을 수행할 때에 그때의 기질의 농도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M이 보통은 그 기질에 대한 농도 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촉매 활성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질 농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엔자임들 이렇게 볼 때 그 엔자임마다 독특한 자신의 고유한 요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도 텀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키모트립신의 경우에는 Km 값이 5000 마이크로몰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질이 이 정도로 높은 수치로 농도가 있어야만 이 엔자임이 적절하게 지금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에이즈 이런 엔자임을 보면 Km 값이 50으로 상당히 낮다 그러면 기질이 저렇게 조금만 농도만 있어도 이 엔자임은 이미 활성화돼서 반응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M을 얘기할 때 이것이 워낙 큰 스케일로 이 10의 단위 자릿수로 그 올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확 변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기질이 높은 농도가 있어야지 제대로 그 활성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낮은 농도의 기질만 있어도 벌써 활성화가 되는 굉장히 섬세한 엔자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Km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S 복합체의 결합력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개별 엔자임들이 활성화되는 농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농도가 높을 때 이 엔자임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그만큼 기질과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질이 많이 있어야만 농도가 많아야만 그제서야 기질과 엔자임과의 결합이 일정 부분 일어나서 그래서 엔자임의 활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질과 엔자임의 결합력이 상당히 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작은 농도에서도 엔자임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조그마한 농도의 기질만 있어도 이 기질과 그 엔자임과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벌써 결합을 해서 이 엔자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마이클리스 컨스턴트가 크다면 기질과 엔자임의 결합력이 약한 결합력을 갖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낮은 값의 마이클리스 컨스턴트를 갖는 엔자임이다 하면 강한 결합, 여기는 좀 반대되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자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는 Km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Km 값이 크다 그러면 높은 농도의 기질에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구나, 혹은 낮은 농도에도 이것이 벌써 활성화돼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기질과 엔자임의 결합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낮은 농도일 때 결합력이 낮은 값을 가질 때 Km 값이 결합력이 강한 엔자임이구나, 그리고 높은 값을 가지면 결합력이 낮은 엔자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엔자임의 Km 값은 그 엔자임의 기능과 밀접하게 그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모트립신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펩타이드 가수분해 효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소화기관에서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한 이 소화 엔자임으로, 소화 효소로 보통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가속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는다는 게 우리 굉장히 높은 농도의 펩타이드 기질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Km 값이 이렇게 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약한 결합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많은 양이 들어가고 높은 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히모트립신이 펩타이드 가수분해 소화 효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페니실린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박테리아에서 발현하는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페니실린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 뒤쪽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함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이는 일종의 항생 물질이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발견된 항생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페니실린을 박테리아에 투약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죽지 않고 일부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페니실린에 대한 저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페니실리네이스라는 엔자임을 이제 또 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페니실린이라는 그 분자를 베타 락탐링이 있는데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엔자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가 들어왔을 때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소량의 항생제만 들어와도 이것을 빨리 캡처해가지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Km 값을 갖는 엔자임이 여기 존재해서 소량의 기질이 들어와도 벌써 거기에 강하게 이 엔자임들이 결합을 해서 그 기질을 파괴하는데 중요한 그 지금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박테리아가 살아가는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엔자임이기 때문에 낮은 Km 값을 갖고 강한 기질과의 결합력을 보이는 이러한 엔자임이 나타나더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베타 락타메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보통 낮은 Km 값을 가져서 그러한 그 항생 물질에 대한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탄산탈수소 효소고요. 이산화탄소를 탄산화시켜서 물에 잘 녹도록 하는 그러한 엔자임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 혈중에서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를 혈액에 녹여서 전달하는데, 폐까지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도 매우 높은 이 Km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혈중에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값을 갖는 엔자임일지라도 이것이 잘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뒤쪽에서 보면 일단 결합이 되고 나면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스의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이 지금 촉매 활성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엔자임의 개별적인 기능과 그 기질에 대한 결합력의 상관관계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보자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내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그 외부 이 패소젠들을 인식해서 결합해서 그것을 빨리 분해시키는 그런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낮은 K인 값을 가져서 자신의 기질에 해당하는 외부 물질을 빨리 인식해서 강하게 결합한 다음에 이 그 반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효소 이러한 것을 적절히 높은 K인 값과 낮은 결합력을 갖는 반면에 또 외부 물질을 차단하고 또 생존에 관련된 이러한 엔자임의 경우에는 기질에 대한 또 강한 결합력을 보인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봄으로써 이 엔자임의 특성을 우리가 마이케리스 컨스탄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마이케리스 컨스탄트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엔자임을 일종의 바이오로지컬 그 캐탈리스트, 이 생화학적 촉매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효소의 반응 속도는 또 촉매의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 대사 회전수라고 하는 턴오버 넘버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기 생화학적 그 엔자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촉매를 얘기할 때도 턴오버 넘버는 매우 중요한 이 촉매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는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 엔자임은 촉매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응 초기에 자신의 원래 형태로 반응에 참여하지만 반응이 끝나고 나면 원래 자신의 형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질 분자만 프로덕트로 변형시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자임은 많은 양, 여기 들어가는 이 촉매는 많은 양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적은 양이 들어갈지라도 이 촉매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계속 이 사이클을 돌면서 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촉매라는 게 이 턴오버 넘버라는 건 시간당 몇 번의 반응 사이클을 돌리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대사 회전수라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단위 시간당 이 반응 사이클을 몇 번 돌리느냐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촉매는 턴오버 넘버가 매우 높습니다. 한번 이 촉매가 들어가면 이 촉매가 이렇게 반응을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아주 많은 반응 사이클을 돌릴 수 있으면 굉장히 우수한 촉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촉매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사 회전수가 높은 촉매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 또 이런 것은 촉매의 어떤 이 라이프타임하고도 또 중요한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갔을 때 촉매가 죽지 않고 계속 여러 번의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기 이제 촉매의 한 가지 개념으로서 엔자임을 해석하는데 턴오버 넘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는 턴오버 프레퀀시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초당, 예를 들면 초당 몇 번을 요 반응 사이클을 돌리느냐,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간당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응 속도 함수와 같이 K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 회전수라고 하면 K 캐탈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촉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반응 속도에 대한 를 나타내는 회전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지금 엔자임의 지금 그 형성식을 볼 때 프로덕트를 형성하는 속도 상수인 K2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K 캐탈리스트라는 것 결국 시간당 프로덕트를 얼마만큼 생산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의 그 평형은 사실은 여기는 무관하고요. 또 K2를 통해서 생성물이 얼마만큼 빠르게 나타나느냐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통 이거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K2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요 지금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는 K2라는 속도 상수에 요 앞에 있는 ES 복합체의 농도를 곱한 것이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반응 속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ES 복합체가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양은 이 엔자임의 토탈 엔자임에 도달하는 양이 맥시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 토탈 양이 있을 때 거기에 기질이 모두 다 결합을 했다. 그러면 ES 복합체의 양이 최고로 도달하는 농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반응 속도가 바로 최고의 반응 속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서 V maximum equal 여기 K2에 실제로는 ES 복합체이지만 이것의 농도이지만 이것이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양이 토탈 엔자임의 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이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대사 회전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평형식에서는 K2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K2를 놓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K2를 K 패럴리스트 대사 회전수라고 쓸 수 있고 토탈 엔자임의 양 분의 농도죠. 농도 분의 여기 최고 반응 속도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K 패럴리스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이것은 높을수록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고 시간당 회전율이 매우 좋은 엔자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사 회전수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사 회전수는 시간당 얼마만큼의 사이클을 돌리느냐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역수로 보통은 단위가 표현이 되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대사 회전수를 역수로 하면 시간이라는 요 단위가 생성이 되고 이때의 이 시간은 한 번의 반응을 보낼 때 걸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회전수가 매우 빠르면 그게 빠른 만큼 이게 역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게 높을수록 분모가 높을수록 이 값은 작아지게 되고 그럼 그 결과 한 번의 반응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회전수가 높을수록 반응 한 개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당 많은 양의 프로덕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해 보자면 사례를 하나 보자면 현재 탄산 탈수효소 10의 -6승 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 용액이 이산화탄소로 현재 포화가 되어 있다. 요것이 이제 기질인데 그럴 경우에 초당 0.6몰의 탄산이 형성이 되더라. 그럼 이때에 우리가 요 관련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이렇게 보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엔자임에 의해서 탄산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K-캐럴리스트는 엔자임의 토탈 농도분의 최고 반응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기질로 포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초당 0.6몰만큼의 이 반응 속도는 최고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6몰 퍼 섹션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반응 속도를 쓰고 그리고 그 촉매의 그 농도가 10의 -6승 몰 농도다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럼 몰 농도 우리가 약분되고 이거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의 5승에 여기 퍼 세크라고 이제 시간에 대한 역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당 얼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헤르츠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얘기는 초당 6 곱하기 10의 5승만큼의 이 사이클을 돌린다,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대사 회전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턴오버 프레퀀시, 턴오버 넘버라고 할 수 있고 턴오버 넘버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촉매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역수로 하면 6 곱하기 10의 5승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초가 돼서
이것을 마이크로 세컨드로 바꾸면 1.7 마이크로 세컨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은 한 번의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 촉매에 의해서 한 번 반응이 진행이 될 때 1.7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오버 넘버를 그 촉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반응 한 사이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가 함께 계산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또 한 가지 이 내용인데 전체 엔자임, 토탈 엔자임에 대한 기질이 결합했을 때 ES 복합체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엔자임이 얼만큼 포화되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고의 반응 속도 V 맥시멈 분의 현재의 반응 속도 이것을 가지고 이 전체 토탈 엔자임 대비 ES 복합체 그러니까 기질이 지금 액티브 사이트에 기질이 결합되어 있는 엔자임의 상대적인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이켈리스 멘튼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해해서 보면 V 맥시멈을 이렇게 치환하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부분이 기질 농도 더하기 마이켈리스 컨스탄트 분의 기질의 농도 이러한 텀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반응 속도 마이켈리스 이 멘튼 이퀘이션을 볼 때 현재 특정 기질 농도에서 나타나는 반응 속도는 최고 반응 속도에 대한 활성자리 포화 분율을 곱해준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표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엔자임의 활성자리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m 값을 마이클리스 컨스탄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대사 회전수 턴오버 넘버에 대한 K 파랄리스트 이 값을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이 우리 134, 135페이지에 쭉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몇 가지 엔자임들의 턴오버 넘버, 대사 회전수를 지금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회전수 우리가 앞에서 본 K 캐럴리스트 값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았던 특정 엔자임들의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몇 가지 앞에서 제시된 것들을 이렇게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엔자임을 볼 때 이 턴오버 넘버의 측면에서 보시고 마이켈리스 컨스탄트의 측면에서 보시면 이 엔자임들이 어떻게 지금 기능을 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보았던 이 탄산, 탈수소 효소 이런 것들 보면 앞에서 우리가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는 8,000에 해당하는데 이때의 턴오버 넘버는 6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당 60만 번의 그 대사 회전을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마이켈리스 컨스탄트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높죠. 이거는 이제 그만큼 기질이 높은 농도로 올라와야지만 이 엔자임이 제대로 활성을 진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혈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탄산으로 바꿀 때 우리 혈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기질로서 들어와야만 이 엔자임이 이제 제대로 활성을 하는 농도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일단 저렇게 높은 농도가 되면 이 엔자임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반응을 내리해서 탄산을 자갈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엔자임 자체가 초당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응을 보내느냐 이것은 그렇게 반응을 보내는 이 지금 액티브 사이트 이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의 기질에 대한 결합력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척도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키모트립신 마찬가지로 우리 소화효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높은 농도로 들어와야만 이것이 단백질 가소분해, 펩타이드 가소분해 효소로서 소화효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속도는 이쪽에서 빠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느린 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농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소화효소로서 좀 적절하게 활동을 하지만 가수분해를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소화효소의 어떤 특징이 이제 엔자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페니실리네이즈 앞에서 우리 보았던 건데 상대적으로 낮은 Km 값을 갖는다. 그래서 적은 농도의 페니실린이라는 기질이 들어와도 이 박테리아 내에서는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엔자임이 재빨리 결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결합한 다음에는 적절한 속도로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 베타락탐링을 깨버리는 그래서 페니실린 분자를 이렇게 분해해버리는 그러한 반응 속도를 지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의 경우에는 더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조그만 기질만 들어와도 벌써 이것도 외부 물질을 결합해서 분해하는 엔자임이기 때문에 조그만 농도의 기질이 들어와도 벌써 강하게 결합해버린다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반응 속도는 굉장히 느려서 그것을 깨버리는 데는 또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엔자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엔자임들의 이 기능들을 이와 같이 이제 보시면서 Km과 마이켈리스 컨스탄트가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사회전 턴오버 넘버가 갖는 의미를 각각 이해하셔서 두 가지 지금 수치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엔자임의 기능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마이켈리스 컨스탄트와 턴오버 넘버가 전부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엔자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Km 마이켈리스 컨스탄트 분의 K 캐럴리스트 여기 턴오버 넘버를 이런 식의 비율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촉매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기질에 대한 결합력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고려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엔자임의 중요한 활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 K 캐럴리스트는 이 턴오버 넘버는 높을수록 이 엔자임이 빨리 반응을 진행하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Km 값은 낮을수록 기질에 대한 결합력이 강한 그러한 엔자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결합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반응 속도도 빠르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비율이 그 엔자임의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간략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이켈리스 멘튼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보통 기질 농도가 낮을 때, 기질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엔자임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환경일 때는 일반적으로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보다 기질 농도가 훨씬 낮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일 때는 기질 농도를 생략하고 Km분의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V 맥시멈은 우리가 이렇게 토탈 엔자임에 대한 K2 값을 곱해줬을 때 V 맥시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K2와 K2를 K 캐럴리스트 우리 대사 회전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Km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기질이 낮은 초기 이 지금 엔자임의 반응 그러니까 조건에서 이 엔자임의 이 효율을 나타낼 때 요 지금 Km분의 K 캐럴리스트 요 값이 매우 중요한 엔자임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촉매 효율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교재 135페이지의 설명으로 쭉 나타나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그 엔자임의 이 값을 이제 기질에 대한 이 선택성으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36페이지 내용인데요. 앞에서 공부했던 이 키모트립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키모트립신이라고 하는 것, 이 펩타이드 결합을 가수분해시키는,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것도 뒤에서 같이 나오는데, 키모트립신의 액티브 사이트에 보면 이런 결합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인딩 포켓이라고 하고요. 기질이 결합하는 요 결합 자리가 있는데, 요 마치 우리 주머니처럼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키모트립신에는 이러한 그 기질이 결합하는 바인딩 포켓이 이 주변에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이것이 요 바인딩 포켓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펩타이드 결합을 끊고자 하는 그 결합이 있을 때, 그 끊는 결합의 앞쪽에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작용기냐에 따라서 그 키모트립신의 활성이 달라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그 기질에 대한 결합 포켓이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소수성 아미노산 다음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을 선택적으로 더 잘 끊는 특징을 지니는 게 키모트립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그 작용기를 갖는 아미노산들의 그 사례가 쭉 나와 있고요. 글라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아미노산으로서 프로톤을 격가지로 갖는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이 바인딩 포켓에 프로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베알린인 경우에 이렇게 아이소프로필 작용기가 있고, 또 대표적인 소수성 작용기로 우리 페닐알라닌에 있는 이 페닐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키모트립신에 결합해서 아미노산 중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끊기는 아미노산이 이 페닐알라닌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페닐알라닌이 있는 기질에 대한 요 촉매 효율을 봤더니 1 곱하기 10의 5승 정도로 이 지금 Km분의 요 터너블 넘버의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더라 하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글라이신과 같이 요 지금 요 사이드 체인 격가지가 프로톤으로 매우 작은 이런 아미노산을 봤더니 여기 잘 결합을 못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때 촉매 효율이 10의 -1승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일한 엔자임이라 할지라도 기질이 이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결합이 잘 되는 그 자신의 그 액티브 사이트에 꼭 맞는 기질의 경우에는 높은 촉매 효율을 보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낮은 촉매 효율을 보여서 일종의 여기는 이 반응은 스위치 ON한 상태가 되고 이 반응은 스위치 OFF가 된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촉매의 활성이 조절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동일한 기질들이 한꺼번에 혼합물로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촉매를 집어넣으면 특징적인 자신에게 맞는 기질만을 선택적으로 반응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선택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벨린, 노르벨린, 이건 좀 벨린에서 조금 이렇게 변형된 요 아미노산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노르신 이런 식으로 보면 전부 다 변형된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알킬 사슬을 갖는 요 변형된 아미노산인데 하이드로포빅한 작용기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글라이신보다는 좀 더 높은 반응 효율을 보이는데, 반면에 가장 적절한 페닐알라닌보다는 좀 더 낮은 효율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자임의 특정 기질에 대한 반응 효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분의 터너블 넘버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플러팅해서 보면 상대적인 촉매의 활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질에 대한 선택성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엔자임이
각각의 요 결합력들이 사실은 그 Km 값이 자신의 고유한 넘버이지만 기질을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게 함께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응 속도를 바탕으로 한 촉매 효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37페이지 내용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촉매의 활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엔자임들의 지금 마이켈리스 컨스턴트에 대한 턴오버 넘버의 비율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에서 본 그러한 내용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러한 그 엔자임들이 여기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카보닉 안하이드레이트 우리 앞에서 계속 했던 건데 Km 값은 비록 조금 높다 할지라도 그 턴오버 넘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 촉매 효율을 갖는 엔자임이다 하는 걸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 같은 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활성산소를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중요한 엔자임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높은 반응 효율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타락타메이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페니실리네이스와 매우 유사하게 박테리아에서 이 베타락탐링을 가지고 있는 항생제 물질들에 대한 저항성을 얻기 위해서 박테리아가 보통 발현하는 엔자임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생제가 들어오면 그 항생제 분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에서 지금 형성하는 엔자임이고요. 매우 높은 지금 촉매 효율을 보인다. 그래야지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니실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이런 엔자임은 이제 초과산화물 이제 그것을 억제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서는 계속 좋지 못한 부반응이 일어날 때 그 활성산소에 의한 이러한 과산화물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프록사이드 계열이 세포막의 리피드를 파괴하거나 혹은 이것이 핵 쪽으로 가면 뉴클릭 애시드를 파괴하는 그러한 물질로서 반응성 있는 우리가 흔히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재빨리 결합해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엔자임으로서 수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가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그 내부에 메탈 코팩터를 가지고 있어서 맹가니스나 이 커퍼와 같은 메탈 코팩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수프록사이드를 재빨리 제거하는 그래서 이걸 과산화수소로 바꿔버리는 그런 엔자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독성 물질을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반응성을 촉매 효율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엔자임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재미있게 요 이제 diffusion controlled rat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엔자임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기 물리화학에서 그런 개념을 보셨을 텐데 여기 어떤 특정 위치에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이 반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반응물들을 전부 다 반응을 시켜버려서 반응물의 농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반응물이 점차 확산돼 와서 이 확산된 반응물을 다시 또 반응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반응 속도는 그냥 반응물을 다 프로덕트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반응물이 확산돼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돼 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diffusion controlled rate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그 반응이 조절되는 매우 빠른 반응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엔자임의 사례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되는 경우는 이제 리액션 레이트 컨트롤드가 있죠. 이거는 이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 느리게 가는 반응 대비 확산은 이미 다 돼 있어서 이 반응이 전체 반응을 컨트롤하는 경우 레이트 컨트롤드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꼭 반대되는 개념이 디퓨전 컨트롤드 리액션 레이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응의 경우를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표 여기 7.4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예전 표라서 8.7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촉매 효율을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우리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